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항식입니다. 이번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듣는 상고시대, 즉 고대 가요 중에 구지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칠판에 제가 구지가 이렇게 썼는데 한자 많이 복잡하죠? 이것은 거북 구자입니다. 거북이 할 때 구지가 그랬죠. 거북이 노래입니다. 내용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배경설화를 보고 또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 구하, 이건 반복돼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때 얘는 거북이죠. 그리고 여기 하는 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지가의 한역시 속에 이것을 이두식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두, 향찰, 구결 배웠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두, 향찰, 구결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여기서는 이두식 표현이라고 하면 됩니다.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 중간중간에 한자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음을 나타내 주는 정도입니다. 거북아, 거북아 그랬을 때 요 하가 존칭 호격조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정읍사를 봐도 달하 높이곰 돋아샤 머리곰 비추오시라 그랬죠. 달님이시여 할 때 요 하는 대상을 높여주는, 부를 때 높이는 호격조사가 됩니다. 삼오곡에서도 배웠잖아요. 아소니마 그랬죠. 개오셔셔. 또 정가정에서도 아소니마 도람 들으샤 개오셔서 그랬죠. 아 님이시여 할 때 이것은 뭐뭐이시여 대상을 높여 부르는 호격조사라 그랬고요. 이게 이두식 표현이다. 수기현야 여기서는 머리를 나타내 놓아라. 그러니까 머리를 내놓아라.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약불현야 요 약이 만약 뭐뭐 하면 만약 내놓지 않는다면 이제 조건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만약 머리를 내놓지 않는다면 요게 번작이 굽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북이를 구워서 그래가지고 끽 이것은 쭉 마시는 건데 먹을 끽이죠. 저 끽 상당히 어렵죠. 이것은 언제 들어봤나요? 끼견 담배 피는 거 이렇게 흡입하는 거죠. 이 구지가는 황조가나 공무도화가와 함께 고대 가요 중 하나인데 반드시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배경설화, 또 어려운 말로 스키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노래 가사니까 액자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설화가 이렇게 크게 있고 이제 조금 후에 이야기해줄 그리고 그 안에 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화라고 하고 안에 있는 이야기 또 밖에 있는 이야기를 외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화와 외화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구태여 따진다면 외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놓고 내신에서 시험에 출제된다면 액자식 구성을 가장 많이 쓴 작가가 김동리의 작품 아닌가요? 김동리의 등신불도 그렇고 무녀도도 그렇고 그래서 액자식 구성을 현대소설로 접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보면 이제 이것은 가락국대 노래고요. 가락국 수로왕을 맞이하기 위한 거죠. 저 구지봉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사람의 소리도 아니고 신의 소리도 아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2,300명이 이제 구지봉에 있는데 거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와서 얘들아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가서 왕이 될 것이니 다음과 같은 노래를 땅을 구르면서 또 갱이로 땅을 파면서 불러라. 그래서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노동을 하면서 불렀대서 노동요라고 하고요. 여러 사람이니까 집단 그리고 춤을 추면서 불렀다고 해서 집단 무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지가는 집단 서사시가 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했었던 황조가라든지 공무도화가는
개인적 서정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불렀더니 그때 이제 알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화 전설이죠. 그래서 김수로 왕이 나오고 가락국에 그 육가야 있죠. 이제 그게 6개의 알이 나와서 이제 부화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 이 노래가 이제 신라 시대 때 성덕왕 때 요거에 아류 작품이 있어요. 이제 아류를 이렇게 한번 약자로 써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구지가의 버금가는 작품이죠. 어떻게 보면 이 구지가를 모방해서 만든 건데 이것은 해, 가. 이거 순정공의 부인 수로왕이 이제 연못에 용에게 끌려 들어갔을 때 동네 사람들 나와서 막대를 들기면서 거부가 수로 부인 내놔라. 만약에 내놓지 않으면 너 그물로 잡아서 먹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구지가의 아류 작품, 버금가는 작품. 어떻게 보면 여기에 딸린 작품 해가가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떠한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능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겠죠. 만약에 수능 모의고사 나온다면 이거 형식적인 측면이겠죠. 고대 이 시가 3작품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4작품까지 칠 때는 정읍사를 집어넣는 경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배경 이야기 속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을 내화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현대소설 김동리의 액자소설과 같은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액자소설인 무녀도라든지 등신불 같은 것을 옆에 껴놓고 연결시킨다면 뭐 훌륭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요거 자체만 냈을 때는 뭐 그렇게 큰 문제 내기는 힘들죠. 그러나 이것은 내신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때 요 하가 무슨 식 표기냐라고 했을 때 이두식 표기다. 또 혹자는 향찰식 표기다라고 하는데 이두 향찰 구별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만약에 내놓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거북이의 이 머리는 생명, 왕,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거북이의 머리를 또 다른 것으로 상징해서 어느 학교에서 이것이 또 부설수가 되기도 하고 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냥 그 정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건전한 정도는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학생들을 자극하는 일부 교수의 설을 구태여 교육 현장에서 이야기해서 구설수에 오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모 고등학교에서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고등학교 현장에서 건전하게 학생들에게 전달할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대학 정도에서도 요즘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거북이의 상징성은 우리는 우두머리, 생명, 왕 정도로 하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너 우두머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주술성입니다. 옛날에 주문의죠. 그 아라비안 나이트 보게 되면 그 40인 도둑 있죠? 열려라 참깨, 그렇게 주문을 외면 이때 주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주문을 외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주술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또 손오공도 뭐라고 막 주문이면 빗자루 타고 하늘로 나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위협적인 언사, 위협적인 말을 통해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만약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구워서 먹겠다. 이제 이렇게 불러달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구지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학사적 의의는 최초의 집단 서사시,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얘는 무엇이다? 이두식 표현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정적 상황을 설정해서 위협적 언사를 통해서 주술적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곳의 아류 작품은 해가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좀 고민한 선생님의 문제는 김동리의 작품 등으로 또는 현진권의 고향,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액자식 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시킨다면 모의고사 수능식의 문제까지
가는 세련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